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사퇴에 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그래 저도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출발 전에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직접 듣고 왔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오늘 내일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퇴나 그 재신임 투표를 요구하면 받아들인다. 다만 그렇게 사퇴나 재신임 요구를 한 사람은 또 당신들도 그래 한 사람들도 직을 걸어라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장파든 뭐 그 개혁파든 다 떠나서 그 정도의 또 표현은 해라 책임은 져라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그 기자회견을 2시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게 공지가 저는 공지를 몰랐거든요. 그게 근데 오후 시간 되면서 이제 대표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의총도 없었잖아요. 의총이 있을 수 있는데 없어서 오늘 그냥 넘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전 2시에 이제 한다고 해서 저도 이제 꼼꼼히 들었는데 오늘 저 들으신 많은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우리 당원들이나 또는 국민들께서도 조금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에 빠지지 않겠나.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받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듣자마자 바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이 뭐 몇 분 되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예상을 지금, 못했잖아요. 네, 정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 의원님 비롯해서 친한계 의원 16명이 지난번에 사퇴 요구를 했었고 대한과 미래에서도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뭐 소장판이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들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거 요구하려면 의원직 걸고 해라. 뭐 그런 의미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한과 미래 같은 경우는 사퇴까지 요구했다고 공식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뭐 하여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잘못됐다 이런 건 같은데 지금 시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하고 내일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오늘 내일 그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당신도 이제 그런 말 한 데 대한 책임은 져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거운 제안이시죠. 무거운 제안이고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대표의 이런 회견을 듣고 혼란스럽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또 생각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자고 한 거 보면은 전당원 투표를 하면 재신임으로 갈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막는 거다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거든요. 뭐 그건 듣는 사람 따라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뭐 결기를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면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퇴 요구 그리고 재신임 요구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표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융합해 나간다는 그런 걸 따라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도 지금 뭐 방금 듣고 왔기 때문에 출발 전에 왔기 때문에 저도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친한계 의원들이 뭐 오늘 모여서 논의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도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지금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뭐 대한과 미래든 또는 뭐 소장파든 또 친한계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 당장 뭐 연락을 받은 건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또 우리 의원들이 평가도 하지만 언론이나 국민들도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좀 봐야죠, 그죠? 그럼 이 제안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저희도 좀 보고 싶죠,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갈등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에요. 의원님도 최근에 저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네, 워낙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셨습니다. 뭐 그거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 4시간의 의총 동안에 그런 충돌은 진짜 한 30초 정도인데 좀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운 표현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자, 그 배경이 이제 처음부터 저는 이제 조광호 최고위원하고 안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출발점이 그래 되는 거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그죠? 지지하는 그런 의원의 입장이고 조광호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제명을 강하게 주장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출발선에서 벌써 서로가 다른 정치적 견해라든지 방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에 이의 제기를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앙 최고위원이 들었을 때는 왜 우리를 못 오게 해? 뭐 이런 데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안 좋게 얽혀버렸어요. 지금 의원님이 이제 복잡하게 얽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 78명이 의원님을 향해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윤리위에서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좀 모르겠으면 지나가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광환 최고위원과는 서로가 설전이 있었기 때문에 조광환 최고위원께서도 나도 거칠게 대응했다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의원총회에 들어올 자격을 이야기했지만 그럼 우리 원내당의 위원장들은 의총에 들어올 자격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확대 그렇죠. 해석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 이게 보면 저는 이제 의총에 이제 원외 최고위원이 들어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만 그 제안을 그걸 이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의원들 여러 명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크고 표현이 이제 들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 의총에도 들어올 수 없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불편한 걸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이라는 거는 거죠. 내 의도와 다르게 어쩌면 우리 당의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잖아요. 저는 또 조직부총장을 했기 때문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정성구 의원에 대해서 좀 그런 표현에 불편함을 느꼈다면은 제가 그럼 뭐 불편함을 느낀 사람 입장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유감 표명을 했고 그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나오는 거 보면 뭐 제 유감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이런 문제로 우리가 지금 할 때가 이제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닌데 연판장 돌리는 과정에서 뭐 원외 당협위원장이 동료 다른 위원장에게 이름을 올리라고 했다. 뭐 단독 보도 하나 나오고 예, 말씀하시죠. 뭐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뭐 친한계가 일부러 흘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기사에 나온 거를 보고 뭐 제가 100%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무슨 반응을 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우리 당이 지금 서로가 지금 마음이 좀 많이 멀어져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선을 치러야 되는데 당장 이제 한 3,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선에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뭐 분명한 상황은 지금 좀 정말 분위기 안 좋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난번 의원총회 분위기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모였을 때도 당 내용을 좀 수습을 해보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왜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달라. 뭐 이런 자리였잖아요. 예. 근데 그때 장동혁 대표가 답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자.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징계라고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예. 그 의원들 중에서 예. 한동훈 전 대표의 단계 사건에서 좀 설명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가 직접 나와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전에 내가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정치적 공세고 또 이명박 게시판에 쓴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말한 건 사실이다. 사실인데 그 이후에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좀 더 새로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한 것이지 가족이 연루됐다는 이런 정도까지는 나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쪽으로 좀 받아들였어요. 느껴졌어요. 말하는 게. 그러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좀 길게.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늘도 근데 당원 게시판 이야기를 많이 좀 하시던데요. 오늘도 기자회견 하는 중에도 당원 게시판에 대한 뭐 본인의 생각이나 방금 또 그 부분을 설명을 또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사가 지금 요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서로 고발도 돼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수사 결과가 밝혀지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수사가 단숨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시간이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시간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고 지선도 치러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지금 답이 나온 건 아니겠죠. 뭐 수사가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해결하는 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수사로 해결을 하자라고 답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신 것 같고 당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단계 문제가 전 당대표의 제명까지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설프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어떤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있을 이 큰 선거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서로 이제 분열이 계속되면서 지선을 치르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장동혁 대표는 그러면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동훈 전 대표 보니까 8일에 토크 콘서트를 하더라고요. 잠실체육관 굉장히 좌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시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하는데 새 규합에 나서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말에 2번 집회가 있었죠. 네.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게 뭐 좀 연장성상 비슷한 거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 토크 콘서트를 하면 아마 장애 집회할 때는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 나가서 하기가 좀 참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격이 없게 좀 내 편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 정치 집회라 볼 수는 없잖아요. 좀 다른 의미죠. 우리가 여의도에서 뭐 집회하는 거하고 이 잠실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 하는 거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럼 거기에서 본인의 이제 생각도 좀 밝히고 또 지지자들과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편하고 이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뭐 세규합이라 표현하면 그런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또 한동훈을 위해서 지금 뭐 마음을 주고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만남의 자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날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밝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출마하냐? 정치 성향에 대한 거 저는 그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다. 빠릅니다. 그러면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듣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왜 빠르냐면 지금 사실 지역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보궐선거도 나간다는 결정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걸 결정해서 내가 나가겠다 표현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보궐선거 지역이 어디가 비는지 어떻게 압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비는 곳도 또 대구만 제가 예를 들더라도 지금 후보들이 여러 명 나왔죠. 그럼 거기서 이제 최종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나 추경호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중에 어느 지역이 비느냐도 또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창당 가능성은 아예 여쭤볼 필요가 없겠는데요. 그것도 빠르다고 말씀을 방송에 하시면. 나가서 늘 말씀드리는 게 물론 당이 지금 저도 사실 뭐 괴로움도 있고 분열상도 지금 크고 마음이 착잡한 것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겠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나가서 내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의미는 우리 당을 생각하고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중도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의 상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한동훈 전 대표가 당을 버리고 나간다? 그러면 이 당에 대한 어떤 당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자꾸 이제 언론에 나가면 방송에 나가면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뭐 탈당해서 창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당을 지키고 있자. 이 당에서 우리가 목소리도 낼 건 내고 또 당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고 한 대표가 돌아오는 그때가 또 있을 때가 있다면 그때 우리가 이 당을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친한계에 대한 이 압박은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참 이거 방송에서 무거운 질문이 자꾸 올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 제소됐잖아요. 서울시당위원장입니다. 그게 며칠 됐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알려진 게 어제 오늘 알려졌더라고요. 배현진 의원이 저희들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안 하고 해서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실제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알게 됐는데 뭐 그 경위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 기사 하나에 다 의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시당위원장이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는 중에 이제 한동훈의 징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했다. 이게 서울 뭐 시당의 어떤 의견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뭐 좀 거슬리게 들었던 분이 있으시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 우리 뭐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 우리 당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깔이나 방향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지도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정치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보세요. 정청래 대표께서 합당하는 부분 지금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금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주당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인정하잖아요, 다. 우리도 늘 민주당에 그 말했잖아요. 그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해 왔잖아요. 그러면 다소 우리가 좀 그런 느낌의 발언들이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리위에 제소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민주정당으로서
민주정당은 어찌 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게 너무 강조되잖아요. 너무 좀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님들도 기사를 쓸 때 의원들에게 좀 어찌 보면 불편한 기사를 쓸 때 기분 나쁘지만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뭐 제소되고 이런 일로 우리 당이 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미지를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소되시는 분들이 다 친한계더라고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까지는 네. 변진 의원이니까 네. 뭐 김종혁 전 최고도 예, 뭐 그분도 그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는 예. 이유로 사실상 제명 그래서 처분을 지금 받은 뭐 거니까요. 그런 예. 언론들이 그런 기사를 쓰고 예. 있는데 근데 오늘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원외당의 위원장 네. 37명인가 그분들 그 좀 교체된다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아침에 좀 굉장히 좀 이게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뒤숭숭했거든요. 뭐 누구 좀 어떻게 보면 많이 갈리나 많이 갈리게 되면 누가 갈리나 그런데 오늘 최고위 끝나면서 교체 안 하겠다 했잖아요. 탈당 권유 뭐 그거 없었습니다. 교체 안 권유 한다. 이 그게 정도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예. 있었는데 예. 최고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대로 유지. 예. 일단 지선을 치르자. 그러니까 일단 지선 치르기 전에는 당무감사의 평가가 좀 안 좋아서 교체 공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자. 단 한 명도 그 어떤 교체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좀 일단 좀 인정해서 이 체제로 가지 않으면 우리 지선의 승리가 어렵다는 걸 지도부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만약에 거기서 또 대거 바뀌고 또 대거 바뀌는 게 언론에서 자꾸 평가할 때 어떤 또 뭐 개파에 있는 분들을 또 집중 몰아냈다 이래 돼 버리면 또 이게 굉장히 당이 더 극심한 분열로 가는 또 배경이 될 수 있으니까 지도부가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장동익 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거 연령 16세로 낮추는 안을 얘기를 했는데 교총 회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 이 부분은 저 어제 교섭단체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좀 이게 좀 놀랬다고 해야 됩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런 조금 이래 파격적인 제안을 할지는 그 제가 뭐 거기는 보통 연설 이 문을 대표 주변에서 이제 작성하니까 이게 이제 좀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이걸 원했던 그렇죠. 진보 진영에서 얘기를 많이 했던 얘기죠. 근데 우리 국민의힘에 이번에 당 지도부 당 대표가 이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추세는 만 16세부터 투표권을 주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라든지 뭐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지금 하고 있대요. 이게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만 16세 정도라 했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뭐 정도죠. 그러면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좀 빠르다는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옳다 그러다를 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더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 국민의힘의 장동익 대표가 이게 맞다고 한 것보다는 이걸 우리가 한번 국민의힘이 추진해 보겠다는 것은 민주당도 같이 한번 의논해보자. 그죠? 민주당도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렇게 좀 파격적으로 제안하네? 왜 저런 제안을 하지? 뭐 이런 느낌. 근데 교실의 정치와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반대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죠.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게 이런 정도의 16세 정도까지는 우리가 언급을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의외의 어떤 제안이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우리 또 뭐 그 교원의 정치적 자유 이런 것도 지금 민주당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사표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학생을 대상으로 투표권을 주고 그다음에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제가 전직 교총회장으로서 또 교육자 출신으로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자시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